51장 금리 때문에 파이어족과 멀어진 것 같다면 내가 보유한 자산의 수익률이 급상승하면서 많은 분이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고 직장을 그만두며 파이어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물가가 금리와 올라가며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했고 생활비로 쓰기 위한 수입이 줄어들면서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의 앞글자를 딴 말로 경제적 자립을 파여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는 50에서 60대에 퇴직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20대부터 최대한 빠르게 은퇴 자금을 모으고 노후 자금을 만들어지면 은퇴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파이어족은 보통 40대 전후로 은퇴하겠다는 목표를 가집니다. 파이어 운동은 1990년대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파이어 운동은 일에 대한 불만족과 경제적 안정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고학력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들은 20대부터 최대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노후 자금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파이어족은 불필요한 소비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은 은퇴 후에도 오래된 차를 몰고 절약하며 사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합니다. 왜 성공한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파이어족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의도대로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한국에서의 파이어족이란 단기간 내에 부자가 돼서 남은 삶을 여유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직장 생활을 하며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를 잘해서 부자가 된 다음 은퇴하여 경제적인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게 파이어족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파이어족을 소개하는 영상과 뉴스 기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난 뒤 은퇴한 사람들을 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파이어족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유튜브, 강연, 블로그, 출판 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만 그만두었다 뿐이지 계속해서 일하고 있죠. 물론 유튜브나 강연을 하고 싶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분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한국판 파이어족은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족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하거나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면 단지 직업을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생활에서 꾸준한 절약과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를 전혀 하지 않아도 기대 수명까지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주식 투자, 부동산 임대, 간단한 알바 등 취미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경우 일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여전히 경제적 자립이 가능합니까? 위험 자산, 수익률 5% 이상에 투자하지 않아도 경제적 자립에 문제가 없습니까? 조기에 은퇴를 했습니까? 이 파이어족의 핵심인 절약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면 파이어족에서 직장인으로 회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한국판 파이어족을 실현하려 했던 분들이 자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직장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재 한국판 파이어족은 부동산이든 가상화폐든 투자해 두어서 자산 가격이 하락했다고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닐 겁니다. 바이오족을 그만두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며 돈을 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바이오족을 원하는 분이든 경제적으로 자유를 원하는 분이든 진정한 은퇴라면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투자하고 수입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도록 해야 하며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빵 투자는 손해볼 수도 있지만 수익이 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익이 났을 때 실제로 실현해야 수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때 집을 판 사람만이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의 집값이 올라봤자 세금만 많이 낼 뿐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올라갔을 때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해야지 올라가, 올라가는 것에 취해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리 사용 설명서. 파이어족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노후에 쓸 자산을 마련해 놓는 것은 중요합니다. 실거주가 아닌 투자로서 부동산을 보유한 분이라면 일단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의 폭이 감소됨에 따라 빠르면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면서 주택 구입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도 회복될 수 있죠.